자, 금요일 날 청문회가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났죠. 그러니까 뭐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빼고 나면은 거의 한 12시간을 관련돼서는요. 오늘 9시에 새날 방송에 이제 정청래 최고랑 방송이 뭐 따로 있을 거고 그건 그거고 청문회에서요. 이 골 때리는 거야. 저쪽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뭐냐면 윤석열의 연결고리가 그냥 튀어나왔어. 하면 안 되는 말이 튀어나온 거야. 근데 얘네들은 청문회가 소득이 없었다고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를 하는 거지. 왜 그 신범 처리 엄청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하다가 말이 튀어나오고 네. 증언 안 하려다가 또 결국에는 범인은 윤석열이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외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수하라고 했지. 야, 우리가 바라던 게 그런 걸 이렇게 꼬집어 내려고 한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문회가요. 이제 뭐 이따가 국민의힘이 이제 뭐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야 소위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적폐 세력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국회가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 그 특히나 그 입법 청문회라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 진짜.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맞아요. 뭐 대한민국 큰일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법 자체에 입법 청문회라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그러면 이 좋은 입법 청문회를 못 했느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특히나 증인을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종섭 국방장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도 증인 부르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왜 국방장관 뺄게? 그러면 우리도 이종섭 뺄게. 이렇게 돼버리면 입법청문회 기획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군요. 예,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지. 얘네들이 증언 선서 거부하는 것 특검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밝힐 수가 없잖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고요. 난 강제적인 증언이 아니면 나는 못한다. 고문을 해줘. 나를 고문해줘. 맞네. 그런 말 할게. 교수님, 예. 저번에 그 며칠 전에 그거 훔쳤죠? 아니요. 아니, 가만 있어봐. 대답하지 내 마. 건 줄 알았는데요. 대답하지 말아봐. 훔쳤죠? 대답 안 하는 건 뭐예요? 아, 대답 안 하는 건 훔쳤다는 뜻이에요. 대답 안 하면 했네 했어잖아요. 국민의힘이 7명이 기어 들어와서 법사위 청문회를 했다면 물타기를 온갖 했겠지만 예. 이 방송 생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보고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성과가 어마어마했던 청문회였다. 그런 거 있어. 안 하면 안 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무 말도 안 해. 그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기서 한번 볼게요. 증언 거부한 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임성근, 이종섭 등은 증언 거부했고 김계환 화상 연결해서 거부했고 뭐 이런 거죠. 또 이시원도 거부를 했었고요. 그 뒤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야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기억 그냥 나가버리는 거 조금만 더 앉아있지. 정말 싸가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법무부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특검법 관련해서 박성재가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 요식행위가 있었거든요. 예. 나는 근데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쟤네들 지금 증언 선서한 사람들도 사실은 거짓말들을 엄청나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용민 대령 포 7대대장 대대장. 이용민 대령이 지금 그런 거죠. 이 뭐냐면 임성근이가 저 이용민 대령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억울한 거죠. 이용민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 야 거기는 다 락커들만 나오더라. 김정민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아니 이제 이용민 중령이 저는 저렇게 울고 전 아래도 저는 딱 보니까
그 전에 기사에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예. 했었거든요. 근데 전날 나오기 전날 퇴원을 했고 이날도 안정제를 먹고 나와서 사실은 본인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그렇게 압박했던 사단장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민 중령이 병사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해병대라는 이 조직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사람인데 저분이 대대장이면 자기 직속 부하가 한 7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모든 병사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다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해병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 예.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성근이는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대대장 잘못한 거야.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A도 없는. 그래서 그 문자가 한번 까였었죠. 저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사실은 임성근이 이용민 중령을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잡아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줬다.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그 최상병이 속한 조를 지휘한 장교나 부사관의 현장 상황 판단 및 부하들 통솔상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포칠 대대장의 형사 책임 검토 참고 자료 이런 거를 보내면 뭐 이렇게 비급해. 저 중령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냐고요. 네.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갑자기 겁니다. 해병대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피의자가 돼버린 거. 돌아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대 안에서 고립시키고. 그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왔죠. 이용민 7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과 1분씩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예. 와, 그 김경호 변호사 완전히 스타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스타 탄생이에요. 보지도 않고 막 날짜, 숫자, 시간까지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갖다 뭔가 말하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1분 배틀 대단했었고요. 그거는 아마 새날도 지금 이제 저 새날 유튜브 맨 앞에 지금 그게 걸려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박정훈 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전 말이죠.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꼬였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나? 그런 존재죠. 나? 직접 오셨네요. 네. 내가 범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 그러니까. 도대체 임성근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의 진짜 성과는요. 경로로 끝나지 않고 아예 해병대 수사에 주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경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입도 아니야. 주도를 했어. 날 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이 전체적인 사건의 얼개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단순하게 보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그 수사 보고서를 경찰이 주지 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고서를 주지 마가 핵심이라면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안 주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한 달 뒤에 주더라도 어차피 그 수사 결과는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졌느냐? 그 수사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손댔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맞죠? 뭐 하루 이틀 정도 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법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절차가 맞구나 줘라. 이 정도였다면 여기까지 안 오죠. 그거 이제 회수가 아니라 탈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사 기록을. 문제는 이번 청문회에 저게 드러난 거예요. 신범철 야 나는 저런 애가 있잖아요. 국방부 차관 했다는 것도 웃겨. 찌질하기가 그러다가 지금 장경태 의원하고 질의 중에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아까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 잘한다. 그러니까 신범철은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쪼이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경직됐나 봐요. 그러니까 외압이라는 단어를 대통령 입에서 나왔느냐 이거를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 그거 다시 갖고 와. 라는 그 지시가 사실상 그 외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외압을 말하지 않았다. 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장경태 의원이 그게 외압이라고요.
아차 싶었을 그리고 겁니다. 이제 네. 이따가 나오실 이건태 의원의 결정적인 거예요.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이따가 저 이건태 의원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경북경찰청 말하는 겁니다.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걸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은은 임기훈하고 통화를 거기서 뭐 별다른 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 경북한테 전화 올 거니까 봐도 이게 엄청난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전화 올 겁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재훈 관리관이 지금 현재 박정원 대령 재판과 공수처 수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했던 증언, 공수처에 했던 증언하고 청문회에서 하는 말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재훈 관리관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을 정말 코딱지만하게 줄이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한 일이 없어.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온대. 누가? 임기훈이. 대통령실에서. 끝. 오. 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이렇게 맞아, 물어보고 맞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유재현 같은 경우는 선서도 했잖아요. 예, 예. 자기 책임을 지우고 싶은 멘트만 했어요. 원래 그래. 요거 특검에 가거나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윤석열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예, 거야.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민주당이 지금 그날 저녁에 늦게 박성지 법무부 장관이 보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었죠. 특검 법사위 통과하는 장면. 그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7월 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게 6월 마지막 주예요. 7월 초에 본회의 통과하는 걸 목표로 지금 그게 이제 7월 19일 최혜병 순직 일주기 돼서 그 사이에 통신기록 지워지는 걸 막겠다는 거고 거기에 그 사이 뭐 특검법이 진행 중일 때도 못 지우게 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건 7월 초가 통과가 목표라고 하는 건데 여기만 매달려 있으면 진짜 정치 시사 선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문제잖아요. 네. 이미 법적인 해석은 끝났어요. 윤석열이 자기 관련된 자기 마누라 김건희에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법 해석이 끝났습니다. 결국 법 위반 자체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막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늘 국민의힘이 기어 들어온 것도 사실은 법사위 청문회 효과가 있었죠. 네. 안 되겠다. 법사위 운영이 안 갔더라도 일단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어쨌건 법사위 청문회를 보면서 효능감 엄청 느끼셨을 거예요. 국회가 저렇게 재밌나? 저렇게 좋은 곳이었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당인가가 이제 그 반대로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국민의힘만 빠진 건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이런 정도의 권한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의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엄청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기록은 사실 저 경북청으로 넘어간 수사 기록도 있고 수사 이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아마 특검 못하게 하려고 발표할 거예요.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가 또 있잖아요. 수사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통화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게 일종의 밑밥 같은 거, 떡밥 같은 거예요. 뭐냐면 민주당은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근데 저쪽에서는 그 데드라인만 넘기면 된다고 착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거부권 행사해 주길 바라는 덫이 있다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고였죠. 오늘 이따가 저녁에 얘기 나올 건데 그 장면마다 오늘은 동영상 보면서 당사자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재밌겠네요. 저는 그 10분 퇴장. 저는 그 10분 퇴장보다 그 상임위장 안에 생각하는 의자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10분 동안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계세요. 김도우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사실 그래서 우리 편들로만
청문회를 했던 저 면면들이요. 뭐 저는 이렇게 봐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도 없습니다. 다 잘했어요. 다 잘했습니다. 뭐 악플들 좀 다지 마시고요. 저는 그 묘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면서 팀 플레이했던 거죠. 맞아요. 네. 팀플레이 한 게 그러니까 7분씩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 저기에 못한 이야기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무제한으로 쓰잖아요.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청문 위원들한테. 그리고 주말에 봤더니 윤석열 탄핵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저 국회 청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거 청원한 사람이 권모 씨라고 그래서 저 아닙니다. 보람인가? 그래도 권 씨 중에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그러니까 있죠. 권중현 이후에 최고의 아웃풋 아닙니까? 아니야, 동화. 지드래곤 다 권 씨야. 아 그래요? 나보다 유명하지. 지금 이거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20일 날 했는데요. 주말에 알려지니까 5만 넘는 건 기본이고 지금 10일, 12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5만 넘긴 것도 3일 만에 국회 청원은 사실 로그인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하기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국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요 동의 청원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12만이 넘었네요. 예. 자, 지금 재밌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청문회 한 방으로 저는 그 이제 중요한 위원장, 상임위원장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민주당 갖고 오니까 확실히 진행이 다르더구만. 자, 여기까지 일단 나머지 이야기는요. 이따가 6시에 이건태 의원 그리고 9시에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 더 해볼게요.